안녕하세요, 준호입니다. 저는 옛날부터 상세 페이지는 좀 직접 만드세요, 상품을 좀 수동으로 올려보세요 라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상세 페이지를 계속 만드는 걸 강조해왔다 보니까 아니 그럼 상세 페이지는 도대체 어떻게 만드는 건데? 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들은 저한테 꾸준히 주고 계시는데 제가 또 얘기한 거니까 제가 또 살짝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오늘은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상세 페이지 만드는 걸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오래전에 제가 라이브로 여러분들께 포토샵을 이용해가지고 상세 페이지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다 했던 그런 영상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영상 길이만 거의 한 2시간 가까이 되고요. 이미 한 3년 전에 올렸던 영상이다 보니까 이번에 좀 짧게 축약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보기 쉽도록 설명을 한번 다시 드려보자 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께서 상세 페이지의 그 중요도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상세 페이지 하나만 좀 잘 만든다라고 하더라도 구매 전환율 자체가 확 차이가 난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처럼 이제 막 시작하는 그런 스토어를 가지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일수록 상세 페이지를 잘 만들어 놓는 것만으로도 내 스토어에 사람들이 좀 오래 머물다 가게 되는 그런 효과를 만들 수 있거든요. 여러분도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물건을 구매하려고 한다. 그래서 어떤 상세 페이지에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상세 페이지가 2개가 있는데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중국어만 쫙 있는 상세 페이지랑 한국어로 되어 있는 상세 페이지, 어떤 곳에 사람들이 조금 더 오래 머물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한국어 상세 페이지로 만들어진 곳에 조금 더 오래 머물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단순하게 사람들이 오래 머문다에만 집중하실 게 아니라 사람의 심리상 오래 머물고 보고 또 보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신뢰도라는 게 생겨요. 사람이 신뢰도라는 게 생기면 아무래도 물건을 구입하려고 할 때 다른 곳보단 여기서 구매하자라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토어에 오래 머물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구매 전환율이 차이가 나요. 그런데 이 부분을 생각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도 당연하게 대충 상품들을 딱 올려놓고 아무나 구매하세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상세 페이지를 제가 모두 다 막 직접 공을 들여가지고 제작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거는 좀 팔아봐야 되겠다. 얘는 좀 잘 팔릴 것 같아. 얘는 좀 내가 집중적으로 한번 팔아봐야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는 상품이 있다라고 하면 걔는 상세 페이지의 번역적인 부분부터 옵션 세팅하고 상품 등록한 이 과정들을 다 제가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솔직히 상품 하나 올리는 몇 시간 걸려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 특이한 케이스, 특별한 케이스예요. 그런 특별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여러분들이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가지고 올리는 작업을 하실 때 그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시간들을 저는 최소 30분 단위 안쪽으로 집어넣으려고 노력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상품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들, 알려드리는 내용들을 직접 한번 해보면서 숙련도를 쌓잖아요? 그러면 상품 상세 페이지 만드는 시간이 줄어드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드릴 건 뭐냐면 상세 페이지에도 기본 구성이라는 게 있고 이 기본 구성 플러스 옵션을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 상세 페이지는 어떤 식으로 번역해서 넣는지, 이게 아주 기본 필수 중에 필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해볼게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녹화본을 보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녹화본의 장점이 뭐예요? 보고 또 보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쭉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훑어보신 다음에 나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드시면 영상 틀어놓고 중간중간 멈춰가면서 하나하나 따라해 보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화면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오늘 제가 상세 페이지를 작업해볼 그런 상품입니다. 모니터 받침대 제품이고 핸드폰 충전도 가능하고 무선으로 USB 단자도 있는 그런 모니터 받침대예요. 요걸 한번 작업해볼까 하는데요. 상세 페이지를 보시면 영어도 있고 중국어도 있고 이런 식으로 상세 페이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쭉 하단까지 내려가면 생각보다 꽤 긴 그런 상세 페이지죠. 요걸 작업 한번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상세 페이지 작업하실 때 이미지를 하나하나 다운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런 식으로 안 하고 네이버 웨일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 화면을 전체 캡처해 버릴 겁니다. 그러면 화면을 보시면 저 위쪽에 렌즈 모양 버튼이 있고요. 얘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전체 페이지 캡처라는 버튼이 떠요.
이걸 누르셔가지고 이미지를 저장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토샵으로 불러와서 진행을 할 건데요. 자, 화면을 보시면 포토샵에서 아까 캡처했던 전체 화면을 불러왔어요. 전 이 상태에서 바로 작업을 하려면 이미지를 좀 자르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눈금 자가 보이실 거예요. 여기서 마우스를 클릭한 다음에 쭉 내리시면 선이 하나 따라오거든요. 이 선을 원하는 곳까지 위치시키는 거예요. 난 여기까지 놓겠다. 여기까지 놓겠다. 자, 여기서 마우스를 놓으면 파란색 선이 생기는 거 보이시죠?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고요. 또 왼쪽에서 선을 가져올 수 있어요. 왼쪽에서 쭉 끌어가지고 이미지 여기에 맞춰가지고 딱 끌어 놓고 한 번 더 끌어 놓고 하면 지금 위쪽과 양옆이 파란색으로 이렇게 이미지에 선이 꺼진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하단으로 쭉 내려가서 내가 어디까지 이미지를 쓸 건지, 자, 나 여기까지 쓰겠다 라고 하면 하단에도 선 하나 꺼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으신 다음에 왼쪽에 보면 이 돋보기 도구라는 게 있어요. 얘를 누르시고 Alt 키를 누르신 다음에 화면을 줄여요. 화면을 쭉 해서 한눈에 보이게끔 줄이시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왼쪽에 있는 사각형 도구 얘를 눌러서 이 네모 부분, 지금 파란색으로 가이드 쳐져 있는 이 부분만 선택을 쭉 하는 겁니다. 이렇게 원하는 부분 선택한 다음에 화면에 보시면 자르기 도구라는 게 있어요. 얘를 누르신 다음에 화면을 딱 찍어 주시면 내가 선택한 영역만 그래서 더블 클릭하시면 자, 화면이 잘리고 나머지 부분이 없어졌어요. 보기 버튼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해 볼게요. 자, 더블 클릭을 하면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이드라인 쳤던 부분 이외의 부분은 다 없어지고 안쪽만 남았어요.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전 작업을 하고요. 여기에서 필요한 부분과 필요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부분을 먼저 날릴 건데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세 페이지라고 하면 기본적인 구성이 있어요. 그 구성을 잠깐 설명드려 볼게요. 화면에 보이는 대로 이게 상세 페이지라고 가정을 해보면 가장 상단, 공지사항 바로 하단에는 제품의 이미지가 있어야 돼요. 해당 제품의 이미지. 자, 이 부분 해당 제품의 이미지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제품명이 나올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제품의 이름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그 다음은 이 제품의 옵션이 나옵니다. 옵션.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옵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제품의 실제 상세 페이지라고 부르는, 그렇죠? 이 상세 페이지라고 부르는 이 영역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 정도 기본 구성은 갖추셔야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자, 이 부분은 제품 이미지일 거고요. 이 부분이 이제 상세 이미지라고 불리는 이 정도 구성을 기본적으로 갖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정도의 기본 구성을 갖추는 게 저는 기본적인 상세 페이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이 구성대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럼 이 상세 페이지를 가지고 제품의 기본 구성을 만들어 볼 텐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제품 상세 페이지를 만들 때 기본적인 구성을 먼저 해놓고 시작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순서가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뒤죽박죽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제품 이름이나 옵션이나 이런 것들이 위치가 제 맘대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미리 구성을 만들어 놓고 시작합니다. 제가 보는 기준에서 상단에 지금 올라와 있는 이 부분 밑에 바로 옵션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면 이 사이 부분에 옵션을 넣어야 하니까 옵션 부분을 먼저 한번 잘라 볼게요. 여러분들이 포토샵에서 사용하는 기능이 왼쪽 화면을 보시면 지금 사각형 선택 도구랑 요 복구 브러쉬라는 요 부분 이 부분을 가장 많이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텍스트 이것과 아까 본 것처럼 돋보기 이걸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잘라 가겠다라고 하면 선택을 쭉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이 부분을 써야지 라고 하면 잘라내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라내기는 단축키로 컨트롤 X입니다. 컨트롤 X. 컨트롤 X 딱 눌러보세요. 누르면 사라졌죠? 지금 사라지고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 저 옵션 표를 넣을 거잖아요. 그러면 저 부분을 공간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럼 얘를
쭉 마우스를 선택해서 내리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빈 영역이 나올 때까지. 이 상태에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컨트롤 버튼 누르시고, 컨트롤 버튼 누르면 이 가위 모양이 아이콘으로 바뀐 거 보이실 거예요. 누른 상태에서 아래로 쭉 내리세요. 자, 쭉 내린 다음에 위로 올라가 보는 거죠. 쭉 올라가 보면, 자, 공간이 비었죠? 그럼 이곳에 아까 우리 잘랐던 거 컨트롤 V 하면, 자, 요렇게 눈연탁이 나타납니다. 그럼 여기에 가운데 위치시키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 상단에 이미지 있죠? 그리고 이 부분에 제품 이름 쓰면 되겠죠? 그리고 옵션 나왔고 상세 설명들 나오죠? 자, 이 상태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지금 중국어가 있는 부분, 필요 없는 부분들이 저는 보이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번역을 하라고 하는 사람이니까 그럼 최소한의 번역이 얼만큼이냐? 필요 없는 부분들을 미리 걷어낼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그 작업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필요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을 먼저 한번 걷어내 볼게요. 자, 그러면 레이어를 하나로 합쳐주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필요 없는 부분들은 그냥 흰색으로 칠해 볼게요. 자, 이 부분이 필요 없을 것 같다. 자, 흰색을 칠합니다. 자, 흰색 칠하고요. 자, 이 부분도 필요 없을 것 같다. 나중에 번역을 한다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는 먼저 칠해버리시는 게 좋으니까 먼저 칠해버릴게요. 자, 그리고 또 내려가서 이 부분도 난 칠할 거야. 이 부분도 난 칠하겠어. 라고 해서 색을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지금 이 흰색 글로 여기다 칠해버리는 거거든요. 요 칠하는 단축키는 앞쪽에 있는 색깔은 Alt 딜리트, 뒤쪽에 있는 색깔은 Ctrl 딜리트예요. Alt 딜리트 눌러볼게요. 자, 칠해지죠? 자, 이런 식으로 쭉 칠하시는 거예요. 얘도 필요 없어. 얘도 이따 번역해서 집어 넣을 거야. 그리고 이 부분도 집어 넣을 거야. 자, 칠하신 다음에 이 부분도 필요 없겠죠? 자, 칠하시고 이 부분도 나중에 우리 번역해서 넣어야겠죠? 자, 이 부분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빼버리고 예를 들어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지금 여기 선택되어 있는 이 부분은 필요하다. 이 부분 번역해서 넣어야 한다. 그럼 이 부분은 놔두겠죠? 놔두고 아래 부분도 놔둘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 봤을 때 필요할 것이냐 필요 없을 것이냐, 예를 들어서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지우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부분도 솔직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지우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지웠다. 그리고 이 부분도 그럼 지금 이 부분 필요 없어. 그러면 이렇게 지워버리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된 다음에 이것도 지울까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 사이에 간격이 생겼잖아요. 그럼 이 사이에 간격만큼만 메워주면 되거든요. 다시 쭉 선택하신 다음에 이 상태에선 아까 말한 것처럼 컨트롤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가져다 대면 가위 모양 되죠? 잡아서 옮기시는 거예요. 옮겨 놓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부분 사이가 너무 떨어져 있죠? 자, 이 부분 선택해서 합쳐줄 건데, 자, 지금 아래쪽에 선택이 되는데 여기서 추가하려면, 자, Shift 키를 누르시면 플러스 모양이 생기죠?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한번 쭉 긁어보세요. 이렇게. 또 하나가 됐죠? 그럼 여기서 다시 컨트롤 버튼 누르고 위로 올리고, 화면 올려서 Shift 누르신 다음에 선택하고 Shift 놓고 컨트롤 누르신 다음에 좀 위로 올리고, 이런 작업들을 쭉 하시는 거예요. 또 잡아서 위로 올리고, 또 잡아서 위로 올리고. 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또 잡아서 위로 올리고, 또 잡아서 위로 올리고, 이 작업들을 쭉 해주시는 거예요. 또 잡아서 살짝 위로 올려주고, 그리고 또 잡아서 살짝 위로 올려주고. 반복입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 선택하신 다음에 여긴 공간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럼 잡아서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위쪽까지 쭉 선택을 하시면, 자, 이렇게 되면 내가 이제 필요한 영역은 실제 이 깜빡깜빡거리는 영역 안쪽이에요. 그럼 이 바깥쪽은 필요가 없잖아요. 이 밑에 부분, 남아있는 부분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아까 본 것처럼 왼쪽에 있는 크롭 버튼 자르기 도구 누른 다음에 더블 클릭하시면 잘려 나갑니다. 쭉 올라가 보시는 거예요. 쭉 올라가 보면 중간중간 지금 하얗게 텅 비어있는 상세 페이지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글씨를 써주는 건데요. 좀 잘 보이시게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이 부분에서 원하는 부분들에 여러분들이 글씨를 써주시면 돼요. 이 제품에 대한 이제 이름을 써주고 싶다라고 하면 뭐 간단하게 써볼게요. 뭐 모니터 받침대, 간단하게 모니터 받침대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가운데를 만들어주고 글씨 크기가 좀 작은 것 같으니까 선택해서 글씨 크기를 한 72 정도까지 만들어 줄게요. 자, 그 다음에 또 컨트롤 누르고 잡아서 위치 살짝 바꿔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옵션이죠. 옵션 부분인데 이 옵션 그러면 이곳에 또 글씨를 써주는 거겠죠. 옵션 표, 자, 선택하고 얘는 글씨를 뭐 조금 작게 60 정도로 해서, 자, 이렇게 옵션 표를 만들어 주겠죠. 나중에 이 빈 공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 써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이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 색깔을 칠하셔야 되잖아요. 색깔을 덮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선택 도구 누르시고 선택을 쭉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선택 영역을 더하는 건 뭐라 그랬죠? Shift라고 그랬죠? Shift 키 누르고 더해주시고, Shift 키 누르고 더해주시고, Shift 키 누르고 더하고, Shift 키 누르고 더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이 됐잖아요. 그리고 하단 내려가서 또 한 번 더하죠. 자, 얘도 누르고, 얘도 누르고. 자, 선택. 이 상태에서 왼쪽에 보시면 색깔, 우리 색깔 칠해야 되죠? 얘를 누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 바탕색을 정확히 못 칠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걸 대비해서 마우스를 쭉 가지고 오른쪽으로 오면 자, 이런 식으로 스포이드 모양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로 움직여 보시면 자, 흰색이 나오다가 검정색이 나오다가 그죠? 이런 식으로 노란색 이런 게 나오다가 이 옵션 표에 갖다 대면 딱 색깔이 나오죠? 이 색깔로 선택해서 마우스를 놓으신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왼쪽에 색깔이 바뀐 게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했던 것처럼 다시 Alt Delete 딱 누르면 색깔이 다 칠해졌죠? 쭉 내려가 보시면 색깔이 다 칠해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이 부분도 똑같이 선택하고 또 Shift 누르고 선택해서 색깔, 자, 여기서 포인트를 색깔 칠한 다음에 Alt Delete, 자, 또 내려가서 또 칠해질 부분, 자, 이 부분 또 칠해야겠죠? 자, 그럼 선택하시고 포인트로 녹색 가져오고 확인한 다음에 Alt Delete, 또 이 부분 선택, 또 다시 스포이드로 가져와서 확인 누르고 Alt Delete, 또 채울 부분, 자, 찾아서 또 색깔 가져오고 확인 누르고 Alt Delete, 또 칠할 부분 선택하고 색깔 가져와서 Alt Delete, 자, 이런 식으로 다 칠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 부분도 또 선택해서 더한 다음에 색깔 가져와서 Alt Delete. 쉽죠? 자, 여기서 와서도 이 부분도 색깔 칠해야겠죠? 자, Shift 누르고 추가한 다음에 색깔 가져와서 Alt Delete. 그리고 이 부분도 나중에 우리가 쭉 써주긴 해야 되지만 지금 이 부분을 뭐 하나하나 이렇게 지우는 것보다 그냥 통째로 지우는 게 편하잖아요. 이 부분은 번역해가지고 한 번에 적어 넣으면 되니까 이 부분도 그냥 색깔 가져와서 지워버릴게요. 자, 그리고 또 이 부분, 이 부분, 또 이 부분, 또 내려가서 이 부분 색깔 가져오고 확인한 다음에 Alt Delete로 싹 칠했다 라고 하면 우리가 색을 칠해 넣어야 될 부분은 다 칠해 넣었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것도 필요한 부분이 뭐냐, 내려가다 보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 안에 글씨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얘를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왼쪽에 메뉴 보시면 이렇게 스팟 복구 브러쉬라는 게 있습니다. 얘를 누르는 거예요. 누르고 화면에 가서 자, 이 부분의 글씨를 없애고 싶으니까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에서 쭉 선택을 하세요. 자, 이렇게 하면 선택이 검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놓으세요. 놓으시면 자, 똑같이 사라졌죠? 또 이미지에 글씨가 있나 좀 보세요.
이 부분에 글자가 또 있죠? 이 부분도 한번 해봐야겠죠? 똑같이 선택하고 복구 브러쉬 누르고 선택해서 채우는데 잘 안 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이 부분 조금 어색하죠? 그러면 몇 번 이렇게 해주세요. 몇 번 하시면 어느 순간 다 이렇게 된 걸 보실 수 있죠? 쭉 내려가서 보는 거예요. 이제는 이미지 안에 글씨도 없네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중간중간 이제 우리가 텍스트만 써주면 되잖아요. 그럼 그건 어떤 식으로 하냐? 우리가 번역을 해서 집어 넣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넣어야 할 때 기본적으로 넣을 수 있는 것들, 이런 애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넣어줄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 텍스트를 넣어보는 거죠. 보시면 왼쪽에 수평 문자 도구 얘를 누르신 다음에 이동하셔가지고 원하시는 곳에 놓고 글씨를 쓰시는데 이건 색상이잖아요. 그럼 화이트, 블랙, 오크 정도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긴 화이트 색깔이 변경돼야겠죠? 그럼 위쪽에 색깔 탭에서 흰색. 자, 그랬더니 글씨가 너무 큰데 위쪽에서 글씨 크기 살짝 줄여주겠죠? 좀 더 줄여볼까요? 36. 원하는 위치에 놓고 자, 그 다음에 위치가 좀 이상해. 컨트롤 누르신 상태에서 잡아가지고 이동.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누르시고 블랙 이 상태에서 컨트롤 잡아가지고 이동. 그 다음에 가서 오크 정도로 해보죠. 또 컨트롤 누르시고 이동. 자, 깔끔하게 들어갔죠? 좀 내려가서 이 부분 옵션인데 옵션을 보시면 기본적인 그죠? 베이직인 스탠드랑 왼쪽에 작은 뭐 책장 같은 게 들어갔죠? 그리고 왼쪽 아래를 보시면 지금 모니터 스탠드가 2단으로 돼 있죠? 그리고 2단 스탠드 플러스 왼쪽에 이런 선반이 들어갔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 이름을 뭘로 할 것이냐를 그냥 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기본 스탠드 그리고 오른쪽은 기본 스탠드 플러스 뭐 책장일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왼쪽은 뭐 확장 스탠드 그리고 오른쪽은 확장 스탠드 플러스 책장일 수 있겠죠? 이것을 써주는 거예요. 베이직 써주고 컨트롤 누르고 또 이동 그죠? 그 오른쪽은 베이직 플러스 뭐 책장 해서 이동 그 다음에 뭐 확장형이라고 하죠. 자, 또 이동해주고 여기는 확장형 플러스 책장 그래서 또 맞춰주고 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지금 써줘야 될 것들 다시 보면 써주긴 써줘야겠죠? 그 다음 쭉 내려가서 보는 거예요. 자, 이 부분 지금 위에 사진과 아래 사진은 이제 정리가 되기 전, 정리가 된 후잖아요. 그러니까 사용 전 모습 이렇게 해놓고 밑에는 사용 후 모습이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다음 또 내려가서 이 부분 번역해서 채워야 되니까 자, 번역해서 채울 부분들은 빼고 자, 이 부분 여기는 뭐죠? 베이직 사이즈 자, 베이직 기본의 사이즈 표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얘는 확장형 사이즈 확장형 사이즈 또 보여주는 걸 거고요. 하단에 내려가면 책장이죠. 그럼 책장 사이즈 자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위에 넣어야 될 아이들 쭉 채우긴 채웠죠.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번역하지 않고도 채울 수 있어요. 자 나머지는 이제 번역의 영역이에요. 그러면 오른쪽에 와서 가장 위쪽 레이어 눌러놓고 가장 아래로 내려가서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배경을 누르세요. 자, 이렇게 쭉 선택한 다음에 메뉴로 가셔서 레이어 누르시고 레이어 병합 누르세요. 누르면 하나로 합쳐집니다. 자, 그러면 이 기본적으로 이제 글자랑 이미지가 합쳐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이 번역 작업이 필요한 부분들을 번역하는 건데 이 번역 작업이 필요한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번역하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기본적으로 핸드폰을 사용하거든요. 자, 핸드폰에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번역에 도움을 주는 구글 번역기를 사용해서 이미지를 찍습니다. 자, 카메라 버튼 누르신 다음에
자, 우리가 원하는 곳, 필요한 곳. 자, 갖다 대면 언어를 감지해서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줘요. 자, 이 화면을 가져가시면, 자, 보이시죠? 6가지 특이사항을 적어 놓은 거예요. 자, 6가지 특이점을 적어 놨죠? 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는 거 보실 수 있죠? 그러면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15W 무선 충전이 된다. 두 번째, USB 확장이 된다. 허브 기능이겠죠? 자, 그리고 모니터를 높이 조절할 수 있다. 아래쪽 데스크를 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5번째, 수납 공간이 생긴다. 6번째, 눈높이가 맞는다. 이런 얘기겠죠? 그럼 이거를 저기다 적어주는 거예요. 자, 화면에 보시면 아까 이거 15W 무선 충전이었죠? 글씨 너무 크니까 글씨 사이즈 좀 줄여줄게요. 자, 이동. 자, 그 다음에 USB 확장 된다라고 했죠? 자, 적어주고요. 그리고 모니터 높이 조절. 자, 높이 조절이 되는 부분이죠? 놓고, 자, 그 다음 책상이 정리된다. 그런 내용이었죠?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수납 공간이 확장된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적절한 눈높이라고 해볼고요. 자, 적절한 눈높이를 만들어 주는 거죠. 자, 이렇게 적어 주시는 거예요. 하단 내려가서 우리가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뭐가 없어도 되잖아요. 무선 충전 된다. 이거 알려주고 싶다라고 하면 이것도 적어 주시면 돼요. 이 부분에 무선 충전 가능. 이 정도 적어줄 수 있겠죠? 자, 이 정도로 적어주고 또 내려가서 보는 거죠. 이곳은 USB 충전도 되고 지금 USB 확장이 된 거잖아요. 허브 기능이죠. 그럼 다시 글씨 써주는 거죠. 충전 자,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놔주시고요. 또 내려가고 자, 바로 지금 이곳에 허브 기능이 생겼다는 거죠. 본체에 꽂을 필요 없다는 거죠. 편리함 이런 편리함 얘기겠죠? 이게 불편함이잖아요. 자, 또 내려가서 사용 전, 사용 후. 자, 이런 식으로 눈높이가 맞지 않는 경우, 눈높이가 맞는 경우 그러면 받침대 사용 전 해서 글씨 색상이랑 색상도 살짝 진한 회색 정도로 해줄까요? 그리고 글씨 크기 48 정도로 키워서 놓고 사용 후서 놓고 자, 여기에 지금 아래쪽에 뭔가 글씨가 더 있었잖아요. 여기에 물론 번역을 보면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목 통증 유발, 그죠? 경추보호 도움 그러면 목 통증 유발 글씨 좀 작게 맞춰주고 목 부상 방지 정도라고 적어줄게요.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바로바로 적는 거라서 좀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좀 적어주시긴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내려가서 이 4가지 부분이죠. 이 4가지 부분. 자, 번역해보면 키보드, 마우스 보관할 수 있다. 물품 보관할 수 있다. USB 확장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여러 가지 면이 있다. 키보드 보관. 이 부분.
색깔 끌어와서 맞춰주면 더 좋겠죠? 자, 맞춰주고 자, 그 다음에 물품이 보관된다 라는 부분이죠. 부분 맞춰주고 자, 이렇게 레이어가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위쪽에도 이제 보관할 수 있는 선반이 있다 이런 얘기인 거니까 자, 상단을 선반으로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USB 확장 자, 이 부분이죠. 자, 이렇게 꺼주시는 거예요. 쭉 내려가서 또 써야 될 부분 이제 딱히 없죠. 자, 그러면 또 선택 오른쪽 레이어 와서 처음부터 여기까지 아래까지 선택하시고 레이어 가서 레이어 병합 하나가 된 거예요. 자, 그럼 또 돋보기 눌러가지고 화면을 줄여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은 지금 거의 다 번역 이런 작업들이 된 거거든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이제 이 간격들이 너무 많이 벌어져 있잖아요. 이 간격들을 좀 줄여줄게요. 그럼 다시 조금만 더 키워드릴까요? 자, 이 상태에서 사각형 툴 선택 쭉 올라가서 컨트롤 누르고 위로 올리기 또 올라가서 원하는 부분까지 선택 컨트롤 누르고 위로 올리기 자, 선택 위로 올리기 또 선택해서 위로 올리고 또 선택해서 위로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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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위쪽에 영어 부분 필요 없겠다 그럼 선택해서 위로 올리고 이 상태에서 또 남는 부분 하단 부분 또 필요 없죠? 그럼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죠? 크롬 눌러서 그렇죠? 자르기 도구 더블 클릭 그 다음에 화면을 보시면 끝났습니다. 상세 페이지 작업이 끝난 거예요. 여기서 디테일적인 부분만 여러분들 좀 보시면 되잖아요, 이제. 자, 요 정도. 이 정도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 지금 이 작업을 했는데 제가 실제로 작업을 슉슉슉 하면 이거 훨씬 빠를 거잖아요. 더 빠르게 작업이 될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잘 보셨나요? 직접 보고 오니까 어떠세요? 생각만큼 어렵나요? 쉽다라고 좀 느껴지시나요? 이게 처음 막상 생각하셨던 것보다는 쉽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이건 좀 생소하다, 이건 좀 내가 잘 몰랐던